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는 롤센터 파트 7으로서 일정한 선의 반경을 일정 속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횡하중 전달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들 하중 분포가 핸들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의 내용은 횡하중 전달 요소들의 종류를 알아보고 수식 유도를 위해서 횡하중 전달 시스템을 간단화할 수 있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횡하중 전달 요소를 구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수학식을 사용하지 않고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학식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물리량과 이들의 심볼을 설명하고 횡하중 전달량을 정량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계산식을 설명하겠습니다. 계산식의 주요 내용은 차량 질량 및 횡하중 전달과 롤센터, 롤센터와 롤축, 언스프렁 질량의 하중 전달량, 스프렁 질량의 횡하중 전달, 스프렁 질량의 횡하중 전달 배분, 전체 횡하중 전달 요소들의 종합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횡하중 전달 배분 모멘트 팩터와 횡하중 전달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프렁 질량의 하중 전달량을 계산하는 과정을 확실히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롤 운동에서 전륜과 후륜 사이에서 발생하는 하중 전달 배분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언스프렁 질량 2번 스프렁 질량 3번 롤 센터에 작용하는 횡력 4번 언스프렁 질량과 스프렁 질량 전체 이들 중 한 개를 골라보십시오. 횡가 속도가 발생시키는 횡하중 전달 요소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차량 질량은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이들 스프렁 질량과 언스프렁 질량은 모두 횡하중 전달에 기여합니다. 이전 비디오 H007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롤센터의 개념을 도입하면 스프렁 질량의 무게 중심에서 횡가 속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힘은 모멘트의 형태로 스프링과 안티롤바에 전달되는 힘과 롤센터의 횡방향으로 작용하여 서스펜션 링크로 전달되는 힘으로 나누어집니다. 스프링과 안티롤 바로 전달되는 모멘트는 다시 롤센터 기준으로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프런트 서스펜션 모멘트와 롤센터 기준으로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리어 서스펜션 모멘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스펜션 링크로 전달되는 힘도 프런트 스프렁 질량에 의하여 프런트 서스펜션 롤센터에 작용하는 횡방향 힘과 리어 스프렁 질량에 의하여 리어 서스펜션 롤센터에 작용하는 횡방향 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언스프렁 질량은 롤센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롤센터에 대한 모멘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힘은 프런트 서스펜션 언스프렁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횡방향 힘과 리어 서스펜션 언스프렁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횡방향 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스프렁 질량의 횡력, 3과 4번에 대한 횡하중 전달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이 지탱하는 스프렁 무게를 각각 계산한 다음 해당 롤센터 높이와 해당 휠 트랙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언스프렁 질량의 횡력, 5와 6번에 대한 횡하중 전달은 해당 무게중심 높이와 해당 휠 트랙을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스프렁 질량과 언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횡력에 의한 하중 전달은 프런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에서 독립적으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프렁 질량에 의하여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에서 발생하는 모멘트가 발생시키는 횡하중 전달은 전체 서스펜션 롤 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스프렁 질량은 전후 서스펜션 모두와 연결이 되어 있고 횡가 속도 발생 시 차량 중방향을 따라 똑같은 롤각으로 회전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프런트 서스펜션 롤 강성에 대한 리어 서스펜션 롤 강성의 비율에 따라 하중 전달의 크기가 전륜과 후륜에서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스프렁 질량의 하중 전달 배분이라고 합니다. 횡가 속도에 의한 롤 운동에서 전륜과 후륜으로 전달되는 하중 배분은 오로지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모멘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횡하중 전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식을 간단히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5가지의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렁 바디는 강체라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스프렁 바디의 토션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두 번째로 스프렁 바디의 롤각은 작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롤각 파이에 대한 코사인 값은 1이고 롤각 파이에 대한 사인 값은 라디안 값으로 롤각 파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롤축의 기울기각 알파는 작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롤축의 기울기각 알파의 코사인 값은 1이 됩니다. 네 번째로 롤축과 무게중심을 지나는 종축은 차량의 중앙을 종단하는 동일 수직면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의 변형은 무시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서스펜션 강성이 타이어 강성 대비 너무 크면 서스펜션 변이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타이어 변형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타이어 변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타이어의 변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롤센터와 롤축에 대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앞서의 비디오 H0069 차량 롤센터와 기구학의 순간중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롤센터는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에서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프런트 서스펜션의 롤센터는 좌륜과 우륜의 중심을 통과하는 차량 횡단면상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리어 서스펜션의 롤센터도 마찬가지로 좌륜과 우륜의 중심을 통과하는 차량 횡단면상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롤센터는 프런트 서스펜션의 하나, 그리고 후륜 서스펜션의 하나를 합하여 모두 두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 두 개를 직선으로 이으면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차량의 전후 방향으로 보라색 직선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롤축, 즉 롤 엑시스라고 합니다. 차량 스프렁 질량의 무게중심에서 수직선을 내려서 롤축과 만나는 점이 차량 롤센터입니다. 차량이 선회를 하면 차량의 횡력은 스프렁 질량의 무게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차량의 스프렁 질량의 롤이 롤축을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롤각 파이는 스프렁 질량을 이루는 물체가 강체라고 가정하였으므로 프런트와 리어를 비롯한 차량 전체 어디에서나 똑같은 값을 갖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프렁 질량의 하중 전달은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 각각의 롤 센터에 대해서 전체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두 개의 롤 모멘트와 프런트와 리어 각각의 스프렁 질량에 의하여 해당 롤 센터에 작용하는 두 개의 횡방향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스프렁 질량의 하중 전달량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MUF는 프런트 언스프렁 질량을, MUR은 리어 언스프렁 질량을 나타내고 WUF는 프런트 언스프렁 무게를, WUR은 리어 언스프렁 무게를 나타냅니다. 또한 FUF는 횡가속도가 작용하여 프런트 언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횡력을, FUR은 횡가속도가 작용하여 리어 언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횡력을 나타내며 HUF는 프런트 언스프렁 무게중심 높이를, HUR은 리어 언스프렁 무게중심 높이를 나타냅니다. 프런트 언스프렁 질량 FUF의 횡하중 발생량은 프런트 언스프렁 무게중심에서 횡가속도가 작용하므로 프런트 언스프렁 질량 MUF의 횡가속도 AY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의 프런트 언스프렁 무게중심 높이 HUF를 곱하면 노면에 위치한 점 OF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점 OF에 대해서 모멘트는 평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횡하중 FUF의 전륜 언스프렁 무게중심 높이 HUF를 곱한 모멘트는 프런트 휠 트랙 TF의 하중 전달량을 곱한 모멘트와 같아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하중 전달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리어의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리어 언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언스프렁 질량의 하중 전달량은 롤센터와 관련이 없으며 자체의 무게중심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수학식 유도는 뒷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프렁 질량의 하중 전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렁 질량의 횡하중 전달 4가지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언스프렁 질량의 경우와 달리
스프렁 질량의 하중 전달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차량 전체의 롤 센터와 롤각을 알아야 하며 프런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에 대한 각각의 롤 센터를 알아야 하고 또한 프런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이 각각 지지하는 프런트 스프렁 질량과 리어 스프렁 질량을 알아야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림 모두 좌회전 시 리어뷰를 나타냅니다. 왼쪽 그림은 프런트 서스펜션을 나타내고 오른쪽 그림은 리어 서스펜션을 나타냅니다. 왼쪽 그림에서 MSF는 프런트에 작용하는 스프렁 질량을 나타내며 파란 크로스 표시는 스프렁 무게중심 위치를 나타냅니다. 횡가 속도가 작용하면 횡력 FSF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스프렁 질량이 롤각 파이만큼 기울었으므로 전륜으로 지지되는 스프렁 질량의 무게중심도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륜에서 지지되는 스프렁 무게 WSF의 작용점도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 결과로 무게중심은 롤 센터를 지나는 수직선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프런트 횡력 FSF와 프런트 스프렁 무게 WSF의 작용점이 롤 센터와 수평과 수직선상에서 각각 일치하지 않으면 이들 힘은 롤 센터를 중심으로 모멘트를 발생시킵니다. 전륜에서 지지되는 스프렁 무게 중심에 작용하는 두 개의 힘, FSF와 WSF를 좌 그림과 같이 롤 센터 RCF에 대하여 등가의 힘과 모멘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MSF는 힘 FSF와 중량 WSF가 롤 센터 RCF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모멘트들의 합이고 FSF는 롤 센터의 수평으로 작용하는 횡력입니다. 롤 센터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분석하면 모멘트 대문자 MSF와 수평임 FSF가 횡하중 전달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멘트 대문자 MSF는 서스펜션 스프링과 안티롤 바를 통과하는 힘을 발생시키고 프런트 롤 센터에 작용하는 횡력 FSF는 프런트 서스펜션 링크를 통과하는 힘을 발생시킵니다. 리어 서스펜션도 프런트 서스펜션과 똑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프렁 질량의 횡하중 전달은 중요한 개념이므로 롤 센터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롤 센터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알아보고 다음에 롤 센터에 작용하는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좌회전 중인 차량의 서스펜션을 뒤에서 본 그림을 나타냅니다. 위쪽 두 개 그림은 프런트 서스펜션을, 아래쪽 두 개 그림은 리어 서스펜션을 나타냅니다. 왼쪽 상과 하 두 개의 그림은 프런트 스프렁 질량 MSF와 리어 스프렁 질량 MSR의 횡가 속도가 작용하여 힘 FSF와 힘 FSR이 발생하였고 롤각 파이가 발생하여 스프렁 질량 중심이 횡방향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프런트 스프렁 무게 WSF와 리어 스프렁 무게 WSR의 작용점이 달라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왼쪽 두 개의 힘을 롤 센터에 대하여 힘과 모멘트로 등가시키면 오른쪽 두 개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두 개의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롤각 파이는 똑같기 때문에 프런트 롤 센터 모멘트 MSF의 크기는 전륜 서스펜션의 롤 강성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고 리어 롤 센터 모멘트 MSR의 크기는 후륜 서스펜션의 롤 강성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들 프런트와 리어 모멘트가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 각각의 롤 강성과 스프렁 질량의 롤각 파이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롤 센터에 작용하는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롤 센터에 작용하는 횡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프런트에 작용하는 스프렁 질량 MSF와 리어에 작용하는 스프렁 질량 MSR을 알아야 합니다. 차량 전체의 무게중심과 스프렁 질량의 무게중심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전체 스프렁 질량이 한 개의 강체로 프런트와 리어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프런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의 롤 센터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계산할 때는 한 개의 롤각을 프런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에서 같은 값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개의 강체로 스프렁 질량을 취급하는 것이 맞지만 프런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의 롤 센터에 작용하는 횡력은 프런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이 지지하고 있는 해당 스프렁 질량의 횡가 속도를 곱한 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전체 스프렁 질량을 프런트 서스펜션이 지지하는 스프렁 질량 MSF와 리어 서스펜션이 지지하는 스프렁 질량 MSR로 나누어서 각각 계산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들 두 개의 스프렁 질량은 프런트 서스펜션이 받는 전체 하중, 리어 서스펜션이 받는 전체 하중, 프런트 서스펜션의 언스프렁 하중,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의 언스프렁 하중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하중 전달 요소들을 한꺼번에 나타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런트 언스프렁 질량 MUF가 발생시키는 횡력 FUF와 리어 언스프렁 질량 MUR이 발생시키는 횡력 FUR에 의한 하중 전달량은 각각의 무게중심 높이와 휠 트랙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프렁 질량은 롤 센터를 기준으로 횡방향으로 기울어지므로 스프렁 무게중심이 선의 바깥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은 단순히 스프렁 무게중심 높이만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 롤각,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 각각의 롤 강성과 롤 센터 그리고 각 축에 인가되는 스프렁 질량을 알아야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나머지 4가지 종류의 하중 전달 요소를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런트 서스펜션 롤 모멘트 MSF와 리어 서스펜션 롤 모멘트 MSR의 하중 전달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롤각과 프런트 및 리어의 롤 강성을 알아야 하고 전륜 횡력, FSF와 후륜 횡력, FSR의 하중 전달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축에 인가되는 스프렁 질량과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의 롤 센터 높이를 알아야 합니다. 전체 스프렁 질량 MS는 전륜 스프렁 질량 MSF와 후륜 스프렁 질량 MSR의 합으로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낸 물리량에서 소문자 M은 질량을, 대문자 M은 모멘트를 나타냅니다. 롤 센터에 대해서 차량 전체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롤 모멘트, MS는 식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륜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모멘트, MSF와 후륜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모멘트, MSR의 합과 같아야 합니다. 스프렁 질량은 전륜 서스펜션과 후륜 서스펜션을 연결하고 있고 차량의 선회 중 롤이 발생하면 전륜과 후륜의 서스펜션 강성각과 상관없이 크기가 똑같은 롤각이 프런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에서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스프렁 질량의 롤각을 알고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 각각의 롤 강성을 알면 프런트 모멘트 MSF와 리어 모멘트 MSR을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프런트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횡력 FSF와 리어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횡력 FSR에 의한 하중 전달량은 각 축에 해당하는 스프렁 질량 MSF와 MSR을 알면 각 축의 롤 센터의 높이와 해당 휠 트랙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하중 전달 분포를 계산하는 전체적인 개념을 살펴보았으므로 지금부터 이에 대한 계산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횡하중 전달량의 분포에 대한 수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롤축의 입체도에서 차량 디멘전과 이들에 대한 심볼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타원 4개는 전륜 휠 2개와 후륜 휠 2개를 나타냅니다. 전체 스프렁 질량은 프런트 스프렁 질량 MSF와 리어 스프렁 질량 MSR 합으로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MS는 전체 스프렁 질량을, 바로 옆에 곱하기 1은 전체 스프렁 질량 중심 위치를, MSF는 프런트 스프렁 질량을, 바로 옆에 곱하기 1은 프런트 스프렁 질량 중심 위치를, 그리고 MSR은 리어 스프렁 질량을, 바로 옆에 곱하기 1은 리어 질량 중심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FS는 전체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횡력을, FSF는 프런트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횡력을, FSR은 리어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횡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식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 스프렁 질량 MS가 발생시키는 횡력 FS는 프런트 스프렁 질량 MSF가 발생시키는 횡력 FSF와 리어 스프렁 질량 MSR이 발생시키는 횡력 FSR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HCG는 전체 스프렁 질량에 대한 무게중심의 높이를
HCGF는 프런트 스프렁 질량에 대한 무게중심의 높이를, 그리고 HCGR은 리어 스프렁 질량에 대한 무게중심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HRC는 전체 스프렁 질량에 대한 롤센터의 높이를, HRCF는 프런트 스프렁 질량에 대한 롤센터의 높이를, 그리고 HRCR은 리어 스프렁 질량에 대한 롤센터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또한 H는 롤센터와 무게중심 사이 수직 높이를 나타내며 롤센터 높이 및 스프렁 질량 중심 높이를 이용하여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프렁 무게중심의 높이가 롤센터의 높이보다 크면 식5에 나타낸 바와 같이 H는 양수이고, 이와 반대로 스프렁 무게중심의 높이가 롤센터의 높이보다 작으면 식6에 나타낸 바와 같이 H는 음수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에서 H는 양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알파는 차량의 종단면 상에서 롤축과 수평축이 이루는 각이고, 각 파이는 스프렁 질량의 롤각을 나타냅니다. 스프렁 질량을 강체로 가정하였으므로 비틀림이 없고, 따라서 전륜 롤각, 후륜 롤각, 그리고 전체 롤각 파이는 종축을 따라 스프렁 질량 전체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언스프렁 질량의 하중 전달량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런트 서스펜션에서 언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횡력은 프런트 언스프렁 무게중심의 횡가속도가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프런트 언스프렁 질량 MUF의 횡가속도 AY를 곱하여 언스프렁 질량에 기인하는 프런트 횡력 FUF를 식7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프런트 언스프렁 무게중심 높이 HUF를 곱하여 노면 접촉점 OF에 대한 프런트 언스프렁 질량에 기인하는 모멘트를 식9의 좌변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식9로 나타낸 우변의 모멘트 값은 프런트 휠 트랙 TF에 언스프렁 질량에 기인하는 하중 전달량 델타 FZUF를 곱한 값과 같아야 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프런트 서스펜션에서 언스프렁 질량의 하중 전달량 계산식을 식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9를 프런트 언스프렁 질량에 기인하는 하중 전달량 델타 FZUF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11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어 서스펜션의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리어 서스펜션의 언스프렁 질량에 기인하는 하중 전달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리어 서스펜션에서 언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횡력은 리어 언스프렁 무게중심의 횡가속도가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리어 언스프렁 질량 MUR의 횡가속도 AY를 곱하여 언스프렁 질량에 기인하는 리어 횡력 FUR을 18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리어 언스프렁 무게중심 높이 HUR을 곱하여 노면 접촉점 OR에 대한 리어 언스프렁 질량에 기인하는 모멘트를 식10의 좌변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식10의 우변의 모멘트 값은 리어 휠 트랙 TR에 리어 언스프렁 질량에 기인하는 하중 전달량 델타 FZUR을 곱한 값과 같아야 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리어 서스펜션의 언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 계산식을 식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10을 리어 언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 델타 FZUR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11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프렁 질량의 하중 전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중 전달 분포에 대한 수학식을 유도하기 전에 스프렁 질량에 기인하는 횡하중 전달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스프렁 질량과 언스프렁 질량에 기인하는 횡하중 전달과 롤센터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여기 차량은 일정 반경을 일정 속도로 좌선회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차량의 리어뷰이고 오른쪽 그림은 차량의 사이드 뷰입니다. MS는 스프렁 질량을, MU는 언스프렁 질량을 나타냅니다. 차량 선회 시 차량의 모든 질량이 롤센터와 관련되어 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롤센터와 관련된 질량은 스프링과 안티롤바가 지지하고 있는 스프렁 질량입니다. 언스프렁 질량의 운동은 스프링 하부에 있는 질량으로 롤센터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스프렁 질량의 횡하중 전달은 롤센터와 상관이 없고 자체의 무게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언스프렁 질량의 무게중심 위치는 저륜과 우륜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직 횡단면 상에 있습니다. 언스프렁 질량의 횡하중 전달은 전륜 서스펜션과 후륜 서스펜션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반하여 스프렁 질량의 횡하중 전달은 롤센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롤센터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모멘트가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 각각의 롤 강성과 전체 스프렁 질량의 롤각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프런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의 롤센터에 작용하는 횡력에 의한 하중 전달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에 대한 각각의 롤센터 높이를 알아야 하고, 이에 더하여 프런트 서스펜션이 지지하는 스프렁 질량과 리어 서스펜션이 지지하는 스프렁 질량을 각각 알아야 합니다. 여기 그림은 스프렁 질량에 기인하는 모멘트가 발생시키는 전후 방향의 모멘트 횡하중 전달 배분을 계산하기 위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나타내었습니다. 그림에서 까맣게 표시된 봉은 양 끝단에서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으며 마찰 없이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회전이 가능한 봉에 변형이 불가능한 사각 형상의 강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각형 강체의 각 모서리에는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쪽 두 개의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는 서로 같고 뒤쪽 두 개의 스프링 상수도 서로 같습니다. 식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앞쪽 스프링 상수는 뒤쪽 스프링 상수보다 큰 값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각 형상의 강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지면에 대해서 수평을 유지합니다. 노란색 화살표의 힘이 사각 형상의 강체의 그림과 같이 작용하면 강체는 회전하게 되는데 이때 회전각은 앞과 뒤에서 똑같습니다. 전방과 후방의 회전각이 같으면 당연히 지면 반력의 변동량은 스프링 상수가 큰 쪽이 더 크게 됩니다. 이를 그림의 녹색 화살표의 크기로 나타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차량이 정상 상태로 일정 원을 일정 속도로 선회할 때 전륜과 후륜에서 횡하중 전달량의 분포를 계산하는 데 적용됩니다. 그림에서 사각 형상의 강체는 차량의 스프렁 질량의 형상에 해당하고 노란색 화살표의 힘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스프렁 질량이 선회 중 받는 횡력이 발생시키는 모멘트에 해당합니다. 차량의 스프렁 질량을 강체라고 보면 롤각은 전륜과 후륜에서 똑같으므로 서스펜션 롤 강성이 강한 쪽의 횡하중 전달량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륜 서스펜션과 후륜 서스펜션의 롤 강성의 비율을 조정하면 전륜과 후륜의 하중 전달량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롤각 파이와 프런트 서스펜션 롤 강성 및 리어 서스펜션 롤 강성을 알면 전륜과 후륜의 하중 전달량을 알 수 있고 이들로부터 하중 전달 비율을 또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롤 축의 단면도에서 무게 중심과 롤 센터의 조메트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일정 반경의 도로를 일정 속도로 정상 좌선회를 하는 차량의 스프렁 무게 중심과 롤 센터를 단면도 상에서 롤 축과 함께 나타내었습니다. 왼쪽 그림은 뒤에서 보았을 때 롤 센터를 포함하는 수직 횡단면을 나타내고 오른쪽 그림은 롤 축을 포함하는 수직 종단면을 나타냅니다. 차량이 선회를 하지 않고 정속으로 직진을 하는 경우에는 롤 센터에서 스프렁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를 h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프렁 무게 중심과 롤 센터는 수직선상에 있습니다. 차량이 일정 속도로 일정 반경의 도로를 좌측 정상 선회하면 횡력이 작용하므로 스프렁 질량은 각 파이만큼 우측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횡단면 상에서 롤 센터로부터 스프렁 무게 중심까지의 수직거리는 h 코사인 파이로 나타낼 수 있고 롤 센터로부터 스프렁 무게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는 h 사인 파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정 속도로 일정 반경을 선회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차량이 선회하면 스프렁 질량이 롤 센터를 중심으로 각 파이만큼 회전하게 되므로 롤 센터와 스프렁 무게 중심이 수직선상에 있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롤센터 RC에 대하여 모멘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롤 축은 사이드 뷰에서 각 알파만큼 기울어 있습니다. 좌측 그림으로부터 롤센터 RC에 대하여 모멘트를 구하면 식14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14에서 MS는 스프렁 질량이고 AY는 횡가속도입니다. 여기서 각 파이와 각 알파가 작을 경우에는 사인 파이는 파이로, 코사인 파이는 1로, 코사인 알파는 1로 근사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식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15를 식14에 대입하면 식16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16에서 WS는 스프렁 무게를, 지는 중력 가속도를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차량 전체의 롤센터와 스프렁 무게중심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로부터 모멘트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전체적인 관점으로 계산한 결과로는 차량의 횡력이 전륜과 후륜에 어떤 분포로 작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륜과 후륜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프런트와 리어의 서스펜션 강성의 영향을 계산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모멘트에 기인하는 하중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롤각을 알아야 합니다. 롤각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정 반경을 일정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에서 전륜과 후륜의 서스펜션 강성과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의 종단면 상에서 롤축과 동일 평면상에서 지면과 평행인 축이 이루는 각 알파와 스프렁 질량의 롤각 파이를 모두 고려하여 모멘트 식을 수립하고 이후에 이들 각이 식15 및 식17과 같이 작은 값을 갖는 경우에 계산식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프론트롤 강성은 식18과 같이, 리어롤 강성은 식19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선회 시에 스프렁 질량이 롤 축 전체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서스펜션에서 발생하는 반작용 모멘트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합니다. 스프렁 질량이 롤 축 전체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14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에서 발생하는 반작용 모멘트는 서스펜션 롤 강성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식20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 두 개의 모멘트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므로 이들 둘의 합은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식14와 식20을 합한 결과는 제로가 되어야 하므로 식2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차량 전체의 롤 강성 K파이는 프론트 롤 강성 K파이 F와 리어 롤 강성 K파이 R의 합으로 식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롤 축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각 알파와 스프렁 질량의 롤각 파이가 충분히 작을 경우에 식15와 식17을 식21에 대입하면 식21의 코사인 항은 1이 되고 사인 항은 파이가 되므로 식23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롤 축에 대한 모멘트 식23은 프런트 롤 강성과 리어 롤 강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23을 롤각 파이에 대하여 정리하면 롤각 파이를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횡력, 무게, 그리고 롤 강성의 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정 반경을 일정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에서 롤 앵글 그레디언트를 구해보겠습니다. 앞서 구한 식23을 롤각 파이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24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24에서 얻은 롤각 파이의 표현은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 배분을 전륜과 후륜에 대해서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정의에 따라 롤 앵글 그레디언트는 식25의 두 번째 항에 나타낸 바와 같이 롤각을 횡가속도로 미분한 값이므로 식24를 횡가속도 AY로 미분을 하면 식25의 마지막 항에 나타낸 바와 같이 롤 앵글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롤 앵글 그레디언트는 식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프렁 질량 MS와 롤 센터에서 스프렁 무게중심까지의 높이에 비례하고 전후롤 강성값들의 합에서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롤 모멘트 값을 뺀 값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구한 식25로부터
횡가 속도에 기인하여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모멘트에 대하여 모멘트 파이 h를 롤 그레디언트의 함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h는 롤 센터와 스프렁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거리 t는 스프렁 질량에 기인한 횡력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모멘트에 대한 모멘트 팔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식 25를 롤 센터와 스프렁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 h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 26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2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롤 센터에서 스프렁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h는 롤 그레디언트 알파이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구한 식 24에서 롤각 파이를 구하였으므로 스프렁 질량의 중량 배분에 관한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프런트 서스펜션 롤 강성은 프런트 스프렁 모멘트 MSF를 롤각 파이로 미분하여 식 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전륜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모멘트 MSF는 차량의 반작용 모멘트와 같아야 하고 차량의 반작용 모멘트는 프런트 하중 전달량 델타 FZ 파이 F의 전륜 트랙 넓이 TF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 27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어 서스펜션 롤 강성은 리어 스프렁 모멘트 MSR을 롤각 파이로 미분하여 식 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리어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모멘트 MSR은 차량의 반작용 모멘트와 같아야 하고 차량의 반작용 모멘트는 리어 하중 전달량 델타 FZ 파이 R의 후륜 트랙 넓이 TR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 28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27과 식 28은 식 24로 계산할 수 있는 똑같은 롤각 파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륜과 후륜 휠 트랙은 알고 있고 롤각 파이도 식 24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프런트 서스펜션 롤 강성 K 파이 F와 리어 서스펜션 롤 강성 K 파이 R을 알면 프런트 하중 전달량 델타 FZ 파이 F와 리어 하중 전달량 델타 FZ 파이 R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런트와 리어의 서스펜션 강성값은 측정을 하거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은 프런트 혹은 리어의 서스펜션 롤 강성 그래프를 나타내며 딕슨의 저서, 타이어, 서스펜션 그리고 핸들링, 페이지 237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가로축은 롤각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롤 모멘트를 나타냅니다. 점 A는 롤각이 제로인 점이며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서스펜션 롤 강성으로 정의됩니다. 점 B는 롤각이 계속 증가하여 범프 스토퍼를 만나는 점이며 서스펜션 롤 강성이 추가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점 C는 롤각이 계속 증가하여 드루프 리미터와 만나는 점이며 서스펜션 롤 강성은 다시 한번 더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점 D는 롤각이 계속 증가하여 선의 내측 휠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점이며 서스펜션 롤 강성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타낸 형태의 프런트 서스펜션 롤 강성 그래프와 리어 서스펜션 롤 강성 그래프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롤각에서 롤 모멘트를 알 수 있으므로 모든 롤각에 대해서 해당 서스펜션 롤 강성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 27과 식 28로부터 프런트와 리어에 대해서 휠 트랙과 서스펜션 롤 강성을 알고 있고 롤각을 계산하였으므로 전륜과 후륜의 하중 전달량 델타 FZ 파이 F와 델타 FZ 파이 R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전륜과 후륜에서 발생하는 하중 전달 배분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스프렁 질량의 하중 전달 배분량을 계산하기 위한 모든 인자들을 계산하였으므로 계산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롤각 파이의 계산식을 식 24와 같이 구하였습니다. 또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이용하여 프런트 서스펜션의 하중 전달식을 식 27과 같이 구하였습니다. 식 24의 롤각 파이를 식 27에 대입하고 식 27을 프런트 서스펜션 하중 전달량 델타 FZ 파이 F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 29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 24의 롤각 파이를 식 28에 대입하고
식 28을 리어 서스펜션 하중 전달량 델타 FZ 파이 R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 30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런트 서스펜션 하중 전달량 식 29와 리어 서스펜션 하중 전달량 식 30은 모두 똑같은 롤각 파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런트 스프렁 질량의 횡가 속도가 발생하여 프런트 롤 센터에서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횡력 FSF와 리어 스프렁 질량의 횡가 속도가 발생하여 리어 롤 센터에서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횡력 FSR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프런트 스프렁 질량과 리어 스프렁 질량을 구해야 합니다. 이들 질량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스프렁 질량의 종방향 무게중심 위치를 구한 다음 프런트와 리어 스프렁 질량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프런트와 리어의 전체 질량을 부터 프런트와 리어의 언스프렁 질량을 각각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차량 전체 질량 M의 무게중심과 스프렁 질량 MS의 무게중심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LSF와 LSR은 각각 스프렁 질량 중심으로부터 프런트와 리어까지의 길이이고, LF와 LR은 각각 차량 전체 질량 중심으로부터 프런트와 리어까지의 길이입니다. 스프렁 질량의 종방향 무게중심 위치는 전체 무게와 중심 위치, 스프렁 질량의 무게, 그리고 프런트 및 리어 언스프렁 무게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모멘트 평형으로부터 전체 차량 무게가 후륜의 노면 접촉점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프런트 언스프렁 무게와 프런트 스프렁 무게가 후륜의 노면 접촉점에 대해서 각각 발생시키는 모멘트의 합과 같아야 하므로 이들 모멘트 관계식을 식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전륜 노면 접촉점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에 대한 관계식을 식 3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 두 개의 식의 양변을 중력 가속도치로 나누면 식 32와 식 36을 각각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 31을 LSR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 33을, 식 36을 LSF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 37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륜의 노면 접촉점에서 모멘트 평형으로부터 프런트 질량 MSF를 나타내는 식 34를 얻을 수 있고, 전륜의 노면 접촉점에서 모멘트 평형으로부터 리어 질량 MSR을 나타내는 식 38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런트와 리어 스프렁 질량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킨 힘이 서스펜션 링크로 전달되는 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전륜과 후륜이 지탱하는 스프렁 질량을 각각 구해야 합니다. 차량 전체의 하중이 전륜과 후륜에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차량 전체의 하중에서 전륜에 작용하는 하중은 식 39로 구할 수 있고, 후륜에 작용하는 하중은 식 4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전륜과 후륜에 작용하는 하중의 합은 식 41에 나타낸 바와 같이 M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차량 전체의 하중과 스프렁 하중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스프렁 하중은 식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륜에 작용하는 스프렁 하중과 후륜에 작용하는 스프렁 하중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프렁 무게중심에서 전축까지의 종방향 거리를 LSF라 하고 후축까지의 종방향 거리를 LSR이라 하면 전륜과 후륜이 지탱해야 하는 질량 MSF와 MSR을 식 42와 식 43의 두 번째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42와 식 43의 세 번째 식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륜과 후륜에 작용하는 스프렁 질량은 해당 륜에 작용하는 전체 질량에서 해당 륜에 작용하는 언스프렁 질량을 뺀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륜에 작용하는 스프렁 질량 MSF는 전륜에 작용하는 전체 질량 MF에서 프런트의 언스프렁 질량 MUF를 제외한 값이므로 식 42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후륜에 작용하는 스프렁 질량 MSR은 후륜에 작용하는 전체 질량 MR에서 리어의 언스프렁 질량 MUR을 제외한 값이므로 식 4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프런트 서스펜션의 롤 센터에 작용하는 횡력 FSF는 전륜에 작용하는 스프렁 질량 MSF에 횡가속도 AY를 곱하여 식 44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리어 서스펜션의 롤 센터에 작용하는 횡력 FSR은 후륜에 작용하는 스프렁 질량 MSR의 횡가속도 AY를 곱하여 식 4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롤 센터에 작용하는 횡력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하중 전달량이 발생시키는 반작용 모멘트와 같아야 하므로 프런트 서스펜션에서 롤 센터에 작용하는 하중 FSF가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 델타 FZLF는 식 46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리어 서스펜션에서 롤 센터에 작용하는 하중 FSR이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 델타 FZLR은 식 4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으로 차량이 일정 반경을 일정 속도로 주행할 때 발생하는 횡가속도에 대한 6종류의 모든 하중 전달량을 알았으므로 이들을 모두 종합한 전체 하중 전달량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전륜과 후륜에 대해서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프런트 서스펜션의 언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은 식 11로, 리어 서스펜션의 언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은 식 1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프렁 질량에 작용하는 횡가속도가 롤 센터에 대해서 작용하는 모멘트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전륜의 하중 전달량은 식 29로, 후륜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은 식 35로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스프렁 질량의 횡가속도가 롤 센터에 작용하는 횡력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전륜의 하중 전달량은 식 46으로, 후축 서스펜션 롤 센터의 횡력으로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은 식 47로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륜에서 전체 하중 전달량은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모멘트에 의한 하중 전달량, 프런트 서스펜션 롤 센터에 작용하는 횡력이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 그리고 전축 언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량의 총합이므로 식 4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후륜에서 전체 하중 전달량도 같은 방법으로 식 4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11, 29, 46의 하중 전달량 계산 결과를 식 48에 대입하면 전륜에 대한 전체 하중 전달량을 식 50과 같이 얻을 수 있고 식 12, 30, 47을 식 49에 대입하면 후륜에 대한 전체 하중 전달량을 식 51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중 전달 모멘트 분포 팩터와 하중 전달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륜 하중 전달 모멘트 분포 팩터는 식 5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 하중 전달 모멘트에 대한 전륜 하중 전달 모멘트의 비율을 나타내고 후륜 하중 전달 모멘트 분포 팩터는 식 5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 하중 전달 모멘트에 대한 후륜 하중 전달 모멘트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들 전륜과 후륜의 하중 전달 모멘트 분포 팩터를 서로 합하면 식 54에 나타낸 바와 같이 1이 됩니다. 전륜 혹은 후륜 하중 전달 모멘트 팩터는 전체 하중 전달량이 전륜 혹은 후륜에 얼마의 비율로 분포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전륜 하중 전달 그레디언트는 단위 횡가속도에 대한 전륜 수직력의 변화량이며 횡가속도 AY에 대한 전륜 하중 FZF의 미분식으로 식 5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후륜 하중 그레디언트는 단위 횡가속도에 대한 후륜 수직력의 변화량이고 횡가속도 AY에 대한 후륜 하중 FZR의 미분식으로 식 5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횡하중 전달과 중량 배분 계산을 어떤 과정으로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후 서스펜션의 롤 센터를 찾습니다. 차량의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에서 롤각의 항으로 스프렁 질량의 롤 모멘트를 계산합니다. 전체 롤 커플 커브 혹은 롤 강성 커브를 사용하여 롤각을 발견합니다. 롤 커플 커브 혹은 롤 강성 커브를 사용하여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에서 롤 하중 전달량을 계산합니다. 스프렁 질량으로부터 롤 센터에 작용하는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의 횡력을 계산합니다. 롤 센터의 높이를 이용하여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에서 스프렁 질량 하중 전달량을 계산합니다. 언스프렁 질량 높이를 이용하여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에서 언스프렁 질량의 하중 전달량을 계산합니다.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에서 스프렁 질량에 의한 롤 강성 모멘트와 서스펜션 링크를 통한 하중 전달량, 그리고 언스프렁 질량에 의한 하중 전달량을 모두 합합니다. 여기 계산 과정은 딕슨의 책, 타이어 서스펜션 그리고 핸들링 2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퀴즈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중 롤 운동에서 전륜과 후륜 사이에서 발생하는 하중 전달 배분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언스프렁 질량은 하중 전달 배분과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스프렁 질량은 하중 전달 배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3번. 롤 센터에 작용하는 횡력은 스프렁 질량에 롤을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하중 전달 배분과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언스프렁 질량은 관련이 없고 스프렁 질량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스프렁 질량입니다. 이번 비디오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횡가 속도가 발생시키는 횡하중 전달 6요소를 계산하였습니다. 롤 센터의 개념을 도입하여 횡하중 전달을 분석하면 스프렁 질량의 무게 중심에서 횡가 속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힘은 모멘트의 형태로 스프링과 안티롤바에 전달되는 힘과 롤 센터의 횡방향으로 작용하여 서스펜션 링크로 전달되는 힘으로 나누어집니다. 스프링과 안티롤바로 전달되는 모멘트는 다시 차량 롤 센터 기준으로 전체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프런트롤 모멘트와 차량 롤 센터 기준으로 전체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리어롤 모멘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편 서스펜션 링크로 전달되는 횡력은 프런트 서스펜션으로 지지되는 스프렁 질량에 의하여 프런트 서스펜션 롤 센터에 작용하는 횡방향 힘과 리어 서스펜션으로 지지되는 스프렁 질량에 의하여 리어 서스펜션 롤 센터에 작용하는 횡방향 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언스프렁 질량은 롤 센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롤 센터에 대한 모멘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힘은 프런트 서스펜션 언스프렁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횡방향 힘과 리어 서스펜션 언스프렁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횡방향 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식을 간단히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5가지의 가정을 하였습니다. 스프렁 바디는 강체라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스프렁 바디의 토션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두 번째로 스프렁 바디의 롤각은 작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롤각 파이에 대한 코사인 값은 1이고 롤각 파이에 대한 사인 값은 라디안 값으로 롤각 파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롤 축의 기울기각 알파는 작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롤 축의 기울기각 알파에 대한 코사인 알파의 값은 1이 됩니다. 네 번째로 롤 축과 무게중심을 지나는 종축은 차량의 중앙을 종단하는 동일 수직면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의 변형은 무시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서스펜션 강성이 타이어 강성 대비 너무 크면 서스펜션 변이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타이어 변형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타이어 변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타이어의 변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횡하중 전달과 중량 배분 계산을 어떤 과정으로 계산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전후 서스펜션의 롤 센터를 찾습니다. 차량의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에서 롤각의 항으로 스프렁 질량의 롤 모멘트를 계산합니다. 전체 롤 커플 커브 혹은 롤 강성 커브를 사용하여 롤각을 발견합니다. 롤 커플 커브 혹은 롤 강성 커브를 사용하여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에서 롤 하중 전달량을 계산합니다. 스프렁 질량으로부터 롤 센터에 작용하는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의 횡력을 계산합니다. 롤 센터의 높이를 이용하여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에서 스프렁 질량 하중 전달량을 계산합니다. 언스프렁 질량 높이를 이용하여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에서 언스프렁 질량의 하중 전달량을 계산합니다. 프런트와 리어 서스펜션에서 스프렁 질량에 의한 롤 강성 모멘트와 서스펜션 링크를 통한 하중 전달량, 그리고 언스프렁 질량에 의한 하중 전달량을 모두 합합니다. 지난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자동차 지식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출시될 비디오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비디오 H0073에서는 차량 롤 센터의 5번째 파트로서 롤 센터와 타이어 횡강성을 고려한 횡하중 전달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 모멘텀의 원리를 설명하였고 차량의 회전 부품
부품들이 횡하중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자이로스코프의 프리세션 효과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비디오 H0074에서는 차량 롤 센터의 6번째 파트로서 회전하는 차량 부품의 자이로스코프 효과가 핸들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범프와 리바운드 시의 자이로스코프 효과에 의한 토크 스티어를 알아보았고, 차량 선회 시 엔진 부품들의 회전과 차량 휠의 회전이 핸들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차량 롤 센터 파트 에이스로서 주행 중 스프렁 질량이 발생시키는 하중 전달 분포가 핸들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엄지척을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하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